자, 우리 몸은 박자와 동기화되어 있다. 음악치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리듬 동조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움직임의 힘이라는 요즘에 핫한 책인데 이 책에서 음악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또 음악 치료와 연결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의 힘. 이 책은 켈리 맥코니컬 이런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건강 심리학자시고요. 이분은 건강 심리학. 네,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또 심리학 강사도 하고 계세요. 이 책의 챕터 네 번째 보면은 제목이 마음껏 움직여라. 우리는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려는 강한 본능에 휩쓸려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음악 학자들은 이러한 충동을 그루브라고 한다. 그루브. 네, 많이 들어보신 용어죠. 그루브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 몸은 박자에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박사님이 음악치료 공부를 하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몸은 박자와 동기화되어 있다. 음악치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리듬 동조화. 네, 리듬 동조화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네, 우리 몸에는 이 박과 같은 리듬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장 박동, 쿵, 쿵, 쿵. 이것이 리듬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혈압, 맥박 이런 부분들도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 생리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 우리의 신체 생리에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빠른 음악을 들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느린 음악을 들으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죠. 이렇게 우리 몸이 박자에 동기화된다. 리듬 동조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음악 치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에도 박자에 동기화되는 경향이 워낙 강해서 억지로 누르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즐기는 능력은 선천적 역량인 것 같다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들어본. 자, 다시 한번.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즐기는 능력은 선천적 역량인 것 같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음악 치료에서는 이거를 뮤직 차일드라고 하죠. 네. 우리에게는 음악에 반응하는 음악아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에 반응하고 또 아이가 으앙하고 이렇게 우는 것도 사실은 그 안에 멜로디와 리듬들이 있고요. 음악을 들으며 막 울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우리 안에는 선천적으로 음악에 반응하는 뮤직 차일드가 있습니다. 네, 이 책에는 뮤직 차일드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책을 읽자마자 음악 치료 공부하신 분들이 이 책을 읽자마자 이거 뮤직 차일드 얘기인데 이렇게 딱 아실 거예요. 네. 우리 뇌는 음악을 움직임의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내재화된 듯하다. 뮤직 차일드가 있기 때문이죠. 네, 뇌 스캐너 장치에 꼼짝 않고 누워있는 동안 당신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그 음악에 맞춰서 우리의 운동신경은 빛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뇌의 운동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음악이. 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계획하는 운동 영역,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저핵, 경막, 그리고 움직임의 시간을 조절하는 손해. 이 리듬과 음악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리듬 동조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음악 뮤직 차일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학자인 올리버 섹스는 우리는 음악을 온 근육으로 듣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 한번 써볼까요? 우리는 음악을 온 근육으로 듣는다. 네, 온 근육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이 근육은 뇌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뇌의 운동 회로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뇌는 아드레날린, 도파민, 그 다음에 엔돌핀을 뿜어내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노력은 부추기고 고통은 줄어들게 하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증 치료할 때도 음악 감상을 하죠. 음악 치료사가 음악을 세팅해서 우리가 치과 치료할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투석할 때도 그런 통증을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아드레날린, 도파민,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이 생성이 돼서 고통을 줄여주고요. 무언가 우리가 다른 거에 음악에 집중하게 하고 음악의 리듬과 음악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심상이나 이미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음악학자들은 음악의 근육의 힘과 크기와 능력을 높여주는 에르고제닉 효과가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르고제닉. 네. 이 에르고제닉이라는 거는 음악의 근육의 힘과 크기 능력을 높여준다.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이 근육의 힘과 그리고 근육의 크기, 능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이럴 때 음악을 들으면 더 역동성 있게 달릴 수가 있죠. 우리 근육에 이 음악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벨파스트라는 지역에서 더크백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노동가를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많은 민요들과 노동가들이 있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노래들, 노동가. 이렇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할 때 이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우리가 음악 치료에서는 이거를 음악의 기능, 기능적인 음악, 이거를 음악 심리학 또 수업 때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능 음악을 듣고 사용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 책에도 있어요. 그런 이제 효과를 에르고제닉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르고제닉 효과 덕분에 노동가를 부르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꼭 진통제를 맞듯이 우리의 고통은 줄어들고 생산력은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조정 달리기, 수영 이런 운동을 할 때 음악을 들으면 몇 초씩 단축하는 결과가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스포츠 의학 및 연구 연보에서는 연구진들이 음악이 합법적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약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2007년에 미국 달리기 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개인의 이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금지할 정도로 음악은 진통제, 약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호스피스나 암 하는 분들이랑도 음악 치료를 진행할 때 이분들이 이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 완화를 위해서 많은 또 약물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악 경험, 음악을 대신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약물과 같은 진통제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우리도 많이 공부를 했죠. 음악이 이런 성과를 향상시키는 약물과 같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이 심리 치료에 대해서 배울 때
노래가 가진 큰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정서를 자극하는 멜로디와 음악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래는 우리의 인지를 자극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너무나 신기한 게 우리의 자뇌와 우뇌를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자극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 이제 멜로디 또 리듬적인 우리의 근육에 영향을 주는 리듬뿐만이 아니라 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더 힘차게 밀어붙이면서 피로와 통증과 인지된 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지된 노력까지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가사다. 자, 인지된 노력. 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동안에 인내심과 투지를 강조하는 그런 가사를 뭐 우리가 화이팅해요, 힘내요, 포기하지 말아요, 뛰어요, 할 수 있어요 라는 가사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임을 할 때 더욱더 효과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의 멜로디와 그 음악이 주는 분위기, 음악의 전체적인 다이나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이 가진 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가 듣고 있죠. 음악을 들을 때 음악 요소적인 부분도 듣지만 가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책에서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사례가 나옵니다. 파킨슨 병이 우리가 이제 파킨슨 병을 겪게 되면요. 움직임이 작아지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운동 느림증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것은 파킨슨 병의 초기 증상이지요. 이 파킨슨병 환자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선 이제 유연 체조 음악을 켜둔 채 체조하는 그런 활동을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순간 이 환자는 그 수업에 빠져들게 되었고요.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준비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가 템포를 바꾸면서 점점 음악을 따라가세요 라고 격려하며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이 느릿한 이제 걸음걸이와 떨림 이런 것들이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이제 동작을 하고 근육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파킨슨 병 환우분들이 근육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표정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표정증이라고도 얘기하지요. 네. 그런데 이제 음악을 듣고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표현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즐거운 음악을 또 들으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서 다양한 표정을 또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킨슨 환우의 많은 근육 그리고 운동, 동작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들까지도 효과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나오는데요. 미 상원 노인 특별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신경과학자 올리버 섹스는 복합 골절로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여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991년도 8월에 열린 거네요. 그래서 이 다리 근육과 척수 간의 그 소통의 증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굉장히 빠르고 리드미컬한 그쵸? 곡을 듣자 그녀가 그 박자에 맞추어서 네,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기이하다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음악 치료를 통해 이 책에 164페이지 아예 음악 치료라고 나옵니다. 음악 치료를 통해서 그녀는 다시 걷게 되었고 심지어 춤까지 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음악 치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RAS인데 라고 딱 떠올리실 거예요.
음악과 인간행동 205페이지에 보면 RA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RAS는 리듬 청각 자극이죠. 그래서 리듬과 패턴을 신체의 리듬 신호를 주어서 우리의 보행 속도, 걷는 보행 속도, 그리고 균형, 보폭, 네. 우리가 걸을 때 그 보폭 있잖아요. 보폭, 그리고 걸음걸이. 네, 이런 등의 운동 기능을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1분당 걸음수를 이제 평소에 어떻게 걷는지 1분당 걸음수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네, 4분의 1 동안 일치하는 분속수를 사용해서 같은 리듬의 박을 들으며 걷기를 연습하게 합니다. 보행의 정도와 세션의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에 걷다가 이 걷는 이제 속도를 10% 네,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걷기의 속도, 균형 등에 따라서 이 증가폭을 5에서 10% 정도 템포를 더 증가시켜서 반복 운동을 하여서 우리가 서서히 이 이제 리듬 청각 이렇게 우리가 딱딱 메트로놈 같은 리듬을 주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보폭을 그리고 속도를 향상시킨 다음에 이 리듬 청각 자극을 소거하고 그대로 걷는 거죠. 네, 너무나 신기한 게 많은 연구에서 이렇게 리듬 자극으로 연습을 한 이후에 리듬 청각 자극을 소거한 다음 걸을 때 이 리듬을 들었을 때 걸음걸이, 향상된 걸음걸이로 그 이후에도 이렇게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RAS가 나왔으니까 우리 PSE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패턴 있는 감각 향상인데 리듬, 그렇죠? 그리고 선율, 그리고 화성, 역동적인 음향 등의 음악 요소를 사용해서 리듬 패턴으로 공간 그리고 시간의 어떤 힘의 신호로 이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움직임 조절. 그래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뻗기, 잡기, 들어올리기 등의 근육 운동을 자연스럽게 훈련하도록 하는 것이죠. 공간 신호로서 어떤 높이, 음악을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따라라라라라라 높이, 그다음에 음량, 그죠? 크기, 따라라라라라 점점 커지는 거, 그리고 소리가 어떤 연속성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의 관절 운동 범위를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이 올라가면서 근육도 올라가고 손을 올리는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음을 올려주면 이 근육이 그 음악에 반응해서 더 동작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속도, 박자, 리듬 패턴, 형식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규칙적인 재활 운동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이 있으면 이 동작이 음악의 구조, 반복되는 그 구조 안에서 계속 동작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의 신호가 있어요. 주로 근육 활동을 자극하고 음악의 하모니와 속도를 이용하는데 뭐 액센트 같은 것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화성적인 화성을 꾹 눌러주면서 어떤 힘의 신호, 우리가 뭔가 힘을 더 받아서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손을 올리고 내리고 뭔가 할 때도 이렇게 강세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힘의 신호로 우리가 음악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다양한 동작을 좀 넓혀주는 감각을 향상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 팀프는 치료 목적을 가진 악기 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80도로 손을 올리기가 어려운 편측 마비 환자가 악기를 이용해서 움직임의 각도를 증가시키도록 돕는데 악기로 다리 올리기 네,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연주를 하는데요. 이 다리 부분에 이렇게 북을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연주를 하게끔 해서 이 다리 올리기를 향상시키는 거죠. 네. 손목 양옆으로 돌리기, 균형 잡기, 팔꿈치 구부리고 펴기 등을 악기 연주로 이 움직임을 유도하는 거죠. 네.
앞에서 설명드린 PSE와 팀프는 크게 대근육과 소근육을 위한 신체 재활 음악 치료로 나누어서 환자의 치료 목적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근육 신체 재활을 위해서 뭐 팔, 손, 그쵸? 협음을 도울 수 있고요. 또 소근육 신체 재활을 위해서 피아노 건반으로 우리가 또 재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PSE는 음악 요소를 사용해서 어떤 이제 이 동작, 손을 올리거나 할 때 음악이 이렇게 높아진다든지 강도를 넓혀서 이 운동의 범위를 감각을 넓혀주는데 향상시키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요. 팀프는 이 발에 어떤 동작을 돕기 위해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동작을 촉진하는 근육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보행걸음 주기 동안에 다리를 제어하는 것, 다리의 근육을 제어하는데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각 리듬, 우리가 메트로놈과 같은 이 청각 리듬은 근육 활성화의 대칭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리듬의 주기성, 입력은 다리 근육 진폭의 변동성을 감소시켰고 또 다리 근육의 긴장과 이완, 시간 조절의 변동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두 효과 모두 파킨슨병 집단의 EMG 패턴을 정상적이고 또 나이가 일치하는 건강한 노인들의 보행 매개 변수에 더 접근시켰습니다. 이렇게 리듬, 청각 리듬은 우리의 보행뿐만이 아니라 운동 제어, 근육의 제어, 균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과 파킨슨 연구가 아닌 뇌성마비 어린이 혹은 뇌상성 뇌 손상 환자들 TBI, 그래서 교통사고나 외상으로 인해서 뇌에 손상한 환자들의 보행에도 이 리듬 자극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책에 음악은 추억을 되살려주기도 한다. 음악의 회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정 노래와 결부된 시간과 장소, 기분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상 기법을 통해서 노래 자서전이라든지 노래 토의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다시 회상하고 치료적인 같은 음악을 들어도요. 이 음악을 내가 언제 들었는지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들었는지에 따라서 이 음악을 받아들이고 이 음악에 대한 느낌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이 음악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어떤 산과 물, 초원이 나는 생각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헤어진 남자친구와 같이 들었다든지 그럼 이 음악을 딱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네, 이렇게 다 개인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교육, 내가 이 음악을 또 피아노로 배웠다든지 교육, 여러 가지 우리의 요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음악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음악이 회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음악 치료를 진행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움직임의 힘. 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음악이 이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요한 단어들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리듬 동조화. 네, 이 책에서는 리듬 동조화라는 딱 이 용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요소, 그 중에서도 이 리듬이 신체 생리적인 부분에 이 리듬이 음악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어서 우리 몸이 이 리듬과 같게 되는 동조가 되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움직임을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에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 행동은 더욱 증가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 두 번째로는 뮤직 차일드입니다. 뮤직 차일드, 우리 안에는 음악아가 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음악에 리듬에 반응하는 음악에서 얘기하는 뮤직 차일드죠. 네.
이러한 원리로 또 음악 치료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가사입니다. 특히 긍정적인 가사나 힘을 내는 이런 가사를 우리가 들으면서 움직임을 할 때 더욱더 촉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 파킨슨 환우분들의 움직임, 그리고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표정이나 사회 교류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딱 들어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음악을 따라가세요. 이 말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따라서 움직이고 음악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러면 그 음악이 나를 좋은 곳으로 또 인도해 줄 거죠. 네.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음악의 힘. 우리는 이러한 음악의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음악 치료를 진행합니다. 모두 음악의 힘을 가지고 움직임의 힘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